올해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셨거나 곧 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통장 잔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 있으십니까? 247만 원에서 1원만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46만 9,999원은 받고 247만 1원은 탈락입니다. 이 1원 차이가 한 달에 34만 9,700원 차이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19만 6,400원입니다. 5년이면 2,098만 2천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10년이면 4,196만 4천원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옆집 할머니는 재산이 더 많은데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 나는 재산도 별로 없는데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올해는 기준이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235만 원으로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247만 원 기준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탈락이 올해 포기의 이유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만 65세 생일 되면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적이 있으신가요? 생일 되고 나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계산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공무원이었거나 교사였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위험합니다. 생일 되고 나서 신청하면 한 달치가 그냥 증발합니다. 나라에서는 늦게 신청했다고 그전 연금까지 몰아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월생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셔도 이미 손해입니다. 12월에 신청했어야 1월분부터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1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들로 1년 넘게 못 받으시다가 뒤늦게 알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247만 원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통장에 얼마 있어야 안전한지, 생일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연금 받으면 못 받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5분 안에 뭘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247만 원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47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인 정액이 247만 원이면 받고 247만 1원이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딱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인 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이건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소득으로 바꿉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소득인 정액입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소득인 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7만 1원이면 못 받습니다. 이 1원 차이가 왜 중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34만 9,7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19만 6,400원입니다. 5년이면 2,098만 2천원입니다. 10년이면 4,196만 4천원입니다. 1원 때문에 이 금액을 통째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4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인 정액이 235만 원이어서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228만 원 기준에서 7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247만 원입니다. 235만 원은 247만 원보다 12만 원 낮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한 번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매년 기준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고 247만 1원이면 못 받습니다. 이런 차이로 1년에 419만 6,400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 탈락자도 올해 기준 19만 원 올라서 재신청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이 있다고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2천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2천만 원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3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월 1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얼마 있으면 위험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667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억 원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월 26만 6,667원이 추가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해도 이미 소득인정액이 26만 6,667원입니다. 247만 원 기준에서 보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 하나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즉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월 100% 소득 환산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통째로 한 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47만 원 기준을 훨씬 넘어서 바로 탈락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는 반드시 차량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 3,999만 원은 일반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은 고급 자동차입니다. 1만 원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 연식, 모델을 입력하면 기준가액이 나옵니다. 이 기준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안전하고 4천만 원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차량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도 똑같습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은 전부 고급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고급 재산도 월 100% 소득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 3천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인정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47만 원 기준을 넘어서 탈락합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여유 생기셨다고 골프 회원권 사셨다가 기초연금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원권은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소득 환산 안 되고 초과분만 연 4% 환산됩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1원만 넘으면 월 100% 소득 환산으로 즉시 탈락합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월 100% 소득 환산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영연금입니다. 직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이 직영연금을 받고 계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었거나 교사였거나 군인이었거나 별정우체국 직원이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영연금을 받는 게 아니어도 배우자가 받으면 본인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아내가 교사연금을 받고 있으면 남편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평생 직장 생활 안 하셨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면 예외는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영연금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셨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유족연금이나 장애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연금을 받고 계셔도 장애인연금 대상이시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연금을 받고 계셔도 생계급여 대상이시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시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었는지, 교사였는지, 군인이었는지, 별정 우체국 직원이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데 모르고 신청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 직장 이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예외는 일시금 수령자,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생계급여 받으시면 기초연금 전액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직영연금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얼마짜리인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대도시는 서울, 경기, 광역시 일부 지역입니다. 중소도시는 그 외시 지역입니다. 농어촌은 읍면 지역입니다. 이 기본재산액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1억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소득인 정액에 월 55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득인 정액이 55만 원입니다. 247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3억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460만 원입니다. 1,4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1만 6,667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소득인 정액에 월 121만 6,667원이 추가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소득인 정액이 121만 6,667원입니다. 아직 247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집이어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6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남습니다.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 6,667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월 21만 6,667원이 추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은 현금이 아니라 보증금이지만 재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집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다고 하겠습니다. 5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남습니다. 3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입니다. 대출이 없을 때보다 소득인 정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겁니다. 단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증명서나 채무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집도 소득 환산액은 월 121만 6,667원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일 타이밍을 놓치면 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이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1월생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15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1월 25일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12월에 신청을 안 하고 1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은 못 받습니다. 2월분부터 받습니다. 1월분 34만 9,700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늦게 신청했다고 그전 연금까지 몰아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고 1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받습니다. 한 달 늦으면 약 35만 원 손해입니다. 1년 늦으면 약 420만 원 손해입니다. 10년 늦으면 약 4,200만 원 손해입니다. 이 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생이시면 작년 12월에 신청했어야 올해 1월분부터 받습니다. 지금 1월에 신청하시면 2월분부터 받습니다. 1월분 약 35만 원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2월생이시면 1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2월분부터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하셔야 생일 달부터 받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걸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소득인 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서류를 안 내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조사를 못하면 심사를 못합니다. 심사를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실제로 금융정보 제공하는 게 불안해서 동의 안 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기초연금 심사에만 쓰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도 전자서명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것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 것만 내고 배우자 것을 안 내면 심사가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일 속한 달 전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생일달부터 받습니다. 한 달 늦으면 약 35만 원 소급 불가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지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도 안 받거나 적게 받으시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부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둘 다 만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34만 9,700원에서 20%를 빼면 27만 9,760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각각 27만 9,760원씩 받습니다. 둘이 합치면 55만 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34만 9,700원이고 둘이 받으면 55만 9,520원입니다. 차이가 20만 9,820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둘 다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감액된다는 얘기만 듣고 한 분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입니다. 부부 둘 다 조건 되시면 둘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소득이 정말 낮은 분들이 받으십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34만 9,700원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도 없고 부부 감액도 적용 안 됩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34만 9,7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종합 사이트입니다.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 배우자, 유무, 소득, 재산, 국민연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기준을 넘으면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때문에 기준 초과라고 나오면 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각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줄어듭니다.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 34만 9,700원 전액 수급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것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서류 검토하고 신청 접수해 줍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전문기관이라 상담이 더 자세합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방문 신청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본인 나이, 배우자, 유무, 소득, 재산, 국민연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기준을 넘으면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입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는 한 번 떨어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자동으로 재검토를 해줍니다. 기준이 올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년 직접 재신청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올해 247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6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득인 정액이 250만 원으로 떨어진 분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신청을 안 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두면 이런 걸 자동으로 체크해줍니다. 5년 동안 매년 확인해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으면 바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으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거나 예금을 쓰셨거나 집을 처분하신 경우에는 소득인 정액이 낮아지니까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매년 기준이 상승하므로 재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탈락이 올해 포기의 이유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5분 안에 확인하십시오. 탈락했으면 수급희망 이력 관리 즉시 신청하십시오. 매년 기준 상승하므로 재신청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47만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 247만 원에서 1원만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 기준선입니다. 두 번째, 생일 타이밍입니다. 생일 속한 달, 전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생일달부터 받습니다. 한 달 늦으면 약 35만 원, 1년 늦으면 약 420만 원, 10년 늦으면 약 4,200만 원, 소급 불가입니다. 세 번째, 올해 19만 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 탈락이 올해 포기의 이유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1원도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전 연금은 나라에서 절대 몰아주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1원만 넘으면 월 100% 소득 환산으로 즉시 탈락합니다. 직영연금 받는 배우자 있으면 본인도 못 받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기면 1년에 약 420만 원씩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 5분만 하십시오. 본인 나이, 소득, 재산, 국민연금액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면 생일달 전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넘는다고 나오면 어느 부분 때문인지 확인하십시오. 차량가액 때문이면 4천만 원 미만으로 바꾸시고
통장 잔액 때문이면 생활비로 쓰시는 걸 고려하십시오. 한번 떨어지셨으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즉시 신청하십시오.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검토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복지제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론 차이가 1년 420만 원 차이입니다. 기준선에서 1원만 넘어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자, 정리하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47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보다 1원이라도 적어야 받습니다.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두 번째, 생일달 전월 1일입니다. 2월생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 3가지만 딱 외워두시면 어떤 복잡한 얘기 들어도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모르고 넘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34만 9,700원 곱하기 놓친 개월 수, 이게 손해 금액입니다. 1년이면 약 420만 원, 2년이면 약 840만 원입니다. 이미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몰아서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확실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247만 원이라는 기준은 내년에도 또 바뀝니다. 매년 오릅니다. 올해 19만 원 올랐듯이 내년에도 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이 영상을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두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 한 푼도 안 놓치게 확실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5세 넘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릴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 포탈이었습니다.